만약 제가 여러분께 끊임없는 불안감이 여러분의 성격적인 특성이 아니라 그저 나쁜 습관일 뿐이라고 말한다면 어떠시겠어요?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는 습관 말이죠. 그리고 다른 어떤 습관처럼 이 불안감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법의 알약이나 복잡한 명상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10가지 생각 바이러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건대 마음의 평화를 얻는 열쇠가 내내 여러분 손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게요.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오래된 생존 메커니즘이거든요. 여러분의 불안감을 너무 예민한 화재 경보기에 비유해 보세요. 집에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작동해야 하는데 그 대신 토스트가 좀 탔을 뿐인 연기에도 울려대는 식이죠.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경보기를 완전히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불타버린 아침, 식사 같은 상상 속의 위협과 실제 위협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 첫 번째 생각의 함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뇌가 천재적이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비관적인 공포영화 시나리오 작가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영화의 주인공은 늘 당신 자신이죠. 뇌가 가장 즐겨 쓰는 수법, 모든 스릴러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만약이라면 어쩌지? 이 한마디는 마치 불안의 반가소해와 같습니다. 발표를 망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쩌지? 실수를 저질러서 모두가 알아채면 어쩌지? 익숙한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바로 부정적인 환상의 토끼굴로 들어가는 티켓이 됩니다. 한 생각이 다른 생각에 꼬리를 물고 어느새 여러분은 오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재앙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의 뇌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미리 돌려보면 당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위험에 대비시킨다고 말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보호 자체가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이 보호는 아마도 결코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여러분의 현재를 갉아먹고 있죠. 인정하시죠? 이 내면의 시나리오 작가는 가끔 너무 과몰입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들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비결은 의외로 다른 곳에 있고 그것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실수는 당신을 진정한 슈퍼히어로로 만들어주죠. 물론 아주 해로운 초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입니다. 바로 남의 생각을 읽는 능력이에요. 적어도 당신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보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항상 당신에 대해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이것이 바로 독심술의 함정입니다. 흔한 예시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당신의 메시지에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뇌는 즉시 친구가 나에게 화났어. 내가 뭔가 잘못 말했어. 우리 관계는 끝났어.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당신은 메시지를 다시 읽고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당신의 잘못을 증명하는 새로운 증거들을 계속해서 찾아냅니다. 자, 이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현실은 어떨까요? 진실은 당신이 텔레파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놀랍도록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어쩌면 친구는 운전 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휴대폰 배터리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의 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친구의 세상이 항상 당신과 당신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생각을 억지로 읽으려 애쓰면서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유령들과 싸우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이건 마치 혼자 체스를 두면서도 결국 지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그저 모른다는 가장 단순한 진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아무리 복잡한 음모라도 기꺼이 믿으려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작지만 아주 엄격한 폭군이 살고 있습니다. 이 폭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 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어떤 채찍질보다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해야만 해입니다. 나는 더 생산적이어야 해. 나는 더 멋져 보여야 해. 나는 더 많이 벌어야 해. 나는 게을러서는 안 돼. 혹시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처럼 들리나요? 이 모든 해야만 해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씌우는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만든 규칙이지만 그 규칙대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끊임없이 마음속을 맴도는 죄책감이 생깁니다. 마치 여러분이 스스로 지어낸 어떤 허구적인 이상에 영원히 미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받죠. 이건 마치 스스로 3m 높이의 장애물을 세워놓고 매일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좌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신에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장애물을 설치했는가? 이 모든 규칙의 창시자는 누구인가? 대답은 거의 항상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 규칙들을 다시 쓸 완전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가장 가혹한 나는 해야만 해가 무엇인지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내면의 폭군이 서로 비슷할지 궁금하네요. 자, 이제 모든 완벽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 이름은 바로 이판사판입니다. 규칙은 아주 간단해요. 100% 성공하거나 아니면 처참하게 실패하는 것. 중간은 없죠. 위로상 같은 것도 없고요. 이것이 바로 흑백 논리입니다. 당신의 머릿속 세상은 정확히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완벽하거나 끔찍하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승리 아니면 패배로 말이죠. 이런 흑백 논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볼까요? 당신이 건강하게 식단 관리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일주일 내내 잘 유지해 왔는데 금요일 저녁 딱 한 조각의 케이크를 먹어버린 거예요. 흑백 논리는 당신에게 뭐라고 속삭일까요? 망했어. 다이어트 실패야. 더 이상 계속할 필요 없어. 그냥 피자 시켜 먹어도 돼. 작은 실수 하나가 그동안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은 인생을 마치 지뢰밭처럼 만들어요. 단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도 두려워하게 되죠.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그 한 걸음이 곧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에게 실수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이고, 이는 곧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삶은 합격 아니면 불합격만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삶은 수많은 색깔과 시도, 그리고 물론 실수로 가득 찬 과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하나의 불완전함 때문에 하루 전체를, 어떤 프로젝트를, 심지어 소중한 인간관계까지 통째로 포기해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다음 심리적 함정은 과잉 일반화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마치 돋보기처럼 작동하여 사소한 한 가지 불쾌한 일을 전체 삶의 패턴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면접에 갔다가 떨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흔히 있는 일이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과잉 일반화에 빠진 뇌는 여기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뇌는 이번엔 잘 안 됐지만
다시 시도해봐야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전문가야. 좋은 직장을 절대 찾을 수 없을 거야. 라고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단 한 번의 구체적인 실패가 갑자기 평생의 낙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 번의 나쁜 경험이 절대적인 것으로 확대되는 것이죠. 만약 애인에게 차였다면 그것은 나를 아무도 영원히 사랑하지 않을 거야 로 변합니다. 보고서에 실수를 했다면 그것은 나는 항상 모든 걸 망쳐로 바뀝니다. 이러한 습관은 매우 교묘합니다. 단 하나의 부정적인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 전체를 그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 오는 날 한 번 발이 젖었다고 해서 이제 평생 발이 젖은 채로 다닐 거라고 결론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자기 실현적 예언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자신이 항상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그에 맞춰 행동하게 됩니다. 자신감은 줄어들고 두려움은 커지며 결국 실패할 확률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 하나의 에피소드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당신 스스로 만들어내는 악순환입니다. 6번째 함정은 아틀라스 콤플렉스입니다. 신화에 나오는 하늘을 어깨에 짊어진 티탄 거인 아틀라스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개인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그런 식입니다. 이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특히 나쁜 일에 대해 전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죠. 상사가 기분 나쁘게 출근했습니다. 개인화 성향이 강한 사람의 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제 제출한 보고서 때문일 거야. 내가 상사를 실망시켰어. 아이가 학교에서 나쁜 성적을 받았습니다. 내가 형편없는 엄마라서 그래. 아이에게 충분히 도와주지 못했어. 파티가 재미없었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나는 형편없는 파티 기획자야. 여러분은 타인의 감정, 결정, 심지어 우연한 사건까지도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신이 우주의 중심에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의 행동이나 행동하지 않음의 결과라고 진심으로 믿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피곤한 일을 넘어 엄청난 죄책감과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만약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잘못이라면 모든 것을 고쳐야만 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다른 성인들의 기분, 선택, 행동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날씨나 세계 경제를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전능감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깨에 짊어진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반응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돕는 건강한 상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개인적인 타임머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수정구슬에 대해서요. 이 습관은 미래 예단이라고 불리며 심리학자들은 이를 파국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미래를 생각하는 것을 넘어 미래가 끔찍할 것이라고 미리 확신합니다. 딱 잘라 말해서요. 중요한 통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예언자는 뭐라고 말하나요? 조금 긴장되지만 잘 해낼 거야가 아니라 분명 바보 같은 말을 할 거야. 말이 꼬이고 그들은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할 거야 라고 말하죠.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이미 어색하게 흘러가고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며 저녁이 완전한 실패로 끝나는 장면을 미리 그려봅니다. 아직 집을 나서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사건으로 인해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다 겪었습니다. 이건 마치 당신이 주인공인 공포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문 뒤에 살인마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아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위협에 몸이 반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생각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성공하려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채
실패와의 스트레스를 겪는 거죠.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이렇게 자신을 몰아감으로써 실제로 실패할 확률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떨어질 거라고 확신하며 시험장에 가는 것은 이미 절반의 실패나 다름없으니까요. 동의하시나요? 8번째 인지 오류는 직관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감정적 사고라고 불립니다. 그 모토는 내가 그렇게 느끼면 그건 사실이다 입니다.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비행기 안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 여러분의 뇌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무서우니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고 우리는 곧 충돌할 거야. 여러분은 통계나 조종사의 말, 물리학 법칙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두려움에만 의지할 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때 여러분의 뇌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바보같이 느껴져. 그러니 내 발표는 엉망일 거고 나는 바보처럼 보일 거야. 여러분은 연설 내용이나 준비 과정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지 순간적인 감정과 객관적인 현실을 동일시할 뿐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함정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생각에 의해 촉발된 몸속의 화학 반응일 뿐입니다. 감정은 강렬하고 설득력 있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종종 우리를 속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100% 신뢰하는 것은 계속해서 빠르거나 느린 시계로 정확한 시간을 알아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일시적인 상태를 자신이나 세상의 영구적인 특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는 안전하고 심지어 유익할 수도 있는 상황들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9번째로 피해야 할 사고방식은 바로 낙인 찍기입니다. 이것은 과잉 일반화가 한 단계 더 나아가 개인적인 차원으로 심화된 형태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상황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넘어 그 결론을 자신이나 타인에게 붙이는 견고하고 지울 수 없는 낙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를 했을 때 이번엔 실수했네. 다음엔 더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실패자야 라고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는 식입니다. 단순히 실수 하나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가 실패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유독한 사고방식인지 느껴지시나요? 또는 동료가 필요한 서류를 보내는 것을 잊었을 때 깜빡했나 보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 그는 무책임한 사람이야 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의 모든 행동을 그 낙인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며 그 낙인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이런 낙인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사고의 단축키에 불과합니다. 이는 살아있고 다면적인 존재인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납작한 종이 인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실패자, 바보, 불안해하는 사람, 게으름뱅이. 일단 자신에게 이런 낙인을 찍는 순간 당신은 그 낙인에 맞춰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고 스스로 이루는 예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낙인을 지우는 것, 특히 자기 자신에게서 떼어내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많은 불안감의 근원이 되는 10번째 생각은 바로 통제 환상입니다. 완벽한 평온과 행복을 위해 주변의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해야 한다는 깊고 비이성적인 믿음이죠. 완벽한 피크닉을 계획하며 날씨를 통제하려 하고 5분 일찍 출발하여 교통 체증을 통제하려 합니다. 완벽한 단어를 골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려 하며 모든 가능한 상황을 계산하며 미래를 통제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잔인한 진실은 삶의 대부분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삐를 꽉 쥐려 할수록
삶은 더욱 거칠게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현실과의 끊임없는 싸움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평온을 의존하기 때문에 끝없는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평온은 모든 것을 통제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옵니다. 이 통제하려는 욕구를 놓아주고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자신의 선택과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반응에 집중할 때 말이죠.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최고의 지혜이자 마음의 평화를 얻는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반전일 거예요. 이 10가지 생각 뒤에는 하나의 커다란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이 직장, 인간관계, 세상 소식과 같은 외부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반전은 이것입니다. 불안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불안은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사건 자체가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이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어려운 프로젝트가 여러분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해낼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그렇게 만듭니다. 파트너의 침묵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여러분을 아프게 합니다. 불안이라는 감옥은 외부 상황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옥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었다면 오직 여러분만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근원이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 바이러스들을 포착하여 더 건강하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진정한 길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했고 여러분 자신의 해로운 생각 습관 중 적어도 하나라도 발견하셨다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생각 함정 중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